오늘의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거주 중인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한국인 남편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외국인들과 어울린 적이 없는 제가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양이 처음 사귀어 봐서 신기함에 다가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내면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단언하고 저는 미국에서 특수부대를 나온 여군 입대 덩치는 몇 배나 큰 미국인들과 함께 지내다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남자다움은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그의 유머러스함에 반해 사귀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비록 5년 정도의 짧은 군 복무 후의 부상으로 인해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체육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공부 중에 있었지요. 그런 도중 지금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지금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도서관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대 남편은 제가 군인이었다 것을 알고 저보고 나라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남편은 우물쭈물거리며 저에게 첫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저는 오케이 했지요. 미안해 내 차는 지금 수리 중에 있어서 너를 데리러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데리러 가겠다고 이야기하자 남자가 여자를 데리러 오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너무나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며 꼭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첫 데이트 날 저는 1시간 정도를 달려 남편의 집 앞에 도착했고 남편은 머쓱해하면서 탔습니다. 운전도 보험 이슈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다운타운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계속해서 재밌는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의 매력이 반감되었고 그의 그런 성격을 조금 싫어하거든요. 남자라면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부분은 조금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다운타운 남편이 예약해둔 스테이크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고 싶어서는 남편을 보며 저도 점점 마음이 풀리던 찰나였습니다. 군대 시절 같이 복무했던 저의 남사친 메이든을 만난 것입니다. 메이든과 저는 약간의 썸이 있던 관계였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됐었습니다. 메이든은 저를 보며 가벼운 허그를 했고 남편을 쳐다보며 살짝 비웃더라고요. 저는 그의 비웃음을 보고 남편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체육교사를 준비한다고 쳐도 미군 덩치에 비하면 잽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은 갈팡질팡했던 같아요. 그리고 메이드는 저를 보면서 겨우 이 정도 남자야 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저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 레스토랑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바라볼까봐 빨리 자리를 뜨고 싶어졌습니다. 현재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느낀 걸까요?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남편을 데리고 왔기에 다시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남편을 조수석에 데리고 다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지점을 30분 남겨놓았을 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잠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늦게 가길래 앞질러 가려다 옆 차선에 차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뒷차에서는 빵빵거리며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비상 깜빡이로 사과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 차는 분노가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빵빵거리며 무서운 속도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제가 불안해하자 제 남편은 걱정 마 일단 갓길에 대고 사과를 하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면서 갓길에 차를 댔습니다. 그러자 그 뒷차는 재빨리 저희 앞을 막더니 내리는 겁니다. 아 정말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화가 잔뜩 나 보였고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제 차에 가까이 다가오는데 저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옆에 비실비실한 남편에게 내리라고 했다가 남편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벼운 몽둥이를 들고 내렸습니다. 자기 방어는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맨몸으로 내리는 겁니다. 저는 당장 차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가리키며 운전자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남자를 가로막고 선생님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화가 더 나서 남편을 세게 밀쳤고 내동댕이 쳐졌고 저는 속으로 오늘 살아서 집 갈 수 있겠지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별것 아니라는 듯 손을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손을 남편에게 뻗었을 때 남편은 그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그 남자는 넘어졌고 놓고 말아라 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제압할 때 남편의 손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과제로 본 이소룡 무술을 이소룡처럼 손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 남자를 제압했고 젠틀하게 그를 달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곧이어서 진정을 했고 저에게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바로 사과를 했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 남자도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이제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무섭지 않았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또 특유의 나른한 목소리로 무서웠지. 근데 손잡고 바로 눕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늘 기분과 감정 그리고 행동이 오락가락했던 저에게 호수 같은 남편의 잔잔함은 결혼을 하기에 더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가 프로포즈 한다는 룰을 깨고 여자인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호수같이 잔잔했던 남자는 눈물을 쏟았고 감동이었다고 하며 승낙했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에 가서 남편의 고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남편이 어렸을 적 살았던 한국은 대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참 메이드는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 남편과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보내니 축하한다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끝으로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무표정을 유지하는 남편분 대단한데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감동TV입니다.